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디지털 미디어 기획팀장 곽상현입니다. 올해도 7월 25일 2019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지요. 올해 세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첫 번째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두 번째로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및 공정성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익 기반 확충 세 가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가는 길 2019년 세법 개정안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제과 정호진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정책과에서 근무하는 김민중 사무관입니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6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 만큼 개정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시간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정부에서는 매년 세법 개정을 추진하죠. 올해 세법 개정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세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첫 번째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두 번째로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및 공정성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익 기반 확충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각 기본 방향별 주요 개정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네요. 그럼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미중 무역 분쟁과 강원도 지역의 산불 피해, 그리고 최근 심화된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활기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투자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와 수출을 활성화하며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민간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합니다. 현재도 기업이 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시설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액의 일정률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1년간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쉽게 말해 이번 세법 개정으로 투자세 공제 제도가 확대되어 투자하는 기업의 세금 혜택이 늘어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기업 입장에서는 높아진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 투자를 앞당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더불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대상이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31개 업종에 한정됐었는데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 늘리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반이나 감면받게 됩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은데요.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세법 개정안, 그 취지가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소비와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합니다. 올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인 600불까지 고려하면 총 5,600달러니까 거의 2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에 대한 감면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아, 그래요. 이번 기회에 저희 아버님 차 좀 바꿔드리고 효도 한번 해봐야 되겠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실 경우 개별 소비세를 70% 감면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구매하신 차의 경우 내년도 기준으로 15년 이상 된 노후차이기 때문에 그 차를 폐차하시고 새로 승용차를 구매하시면 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 부과되는 교육세나 부가가치세까지 따져보면 최대 143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네, 이해가 쏙 됩니다. 그렇다면 수출 활성화 대책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확대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연장합니다.
기존에는 최근 2년간 국세나 관세,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에 한하여 기업이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이내에 납부 유예를 신청해야만 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체납을 했더라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했다면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 3개월 전까지만 신청하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네, 그렇군요. 수출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뜻이 무엇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바쁘게 무역 업무를 하다 보면 법인세 내는 날짜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기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부족해서 바로 세금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 관련 정책도 심혈을 기울여 만드셨다던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혁신성장을 위해 경제 체질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봄에 발표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통해 어느 정도 구체화된 바 있습니다. 우선 신성장 원천 기술 R&D 비용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합니다. 세액 공제 적용 대상 기술을 추가하고 R&D 비용 세액 공제 2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2배 확대합니다. 또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도 확대하고 요건도 완화하여 창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벤처기업만을 타겟팅하는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3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우수인재 유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지원이군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아 창업과 혁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을 이끌어줬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뭐니 해도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일자리 관련 대책도 포함되어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기업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지원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 세액 공제율을 최대 5배 확대합니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 이처럼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는데요. 우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의 인정 요건을 동일 기업이 아닌 동일 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만기 후에 내일 채움 공제를 가입하는 청년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50% 감면합니다. 네, 그렇군요. 서민과 영세 사업자를 위한 대책도 섬세하게 짜였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현실화했습니다. 다만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해서 이 최소 지급액 상향은 점증 구간에 한정합니다. 여기서 점증 구간은 총 급여 400만 원 미만인 단독 가구와 700만 원 미만인 호벌이 가구, 그리고 8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를 의미합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께서 현재도 제도 혜택을 받고 계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적용기한 3년 연장했습니다.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면세 농산물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제도 특례도 적용기한을 2년 연장했습니다. 이 특례에 따라 2021년까지 5%포인트 늘어난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현실 경제 사정을 많이 고민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김사무관님, 의제 매입세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뭔가요? 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식당을 하는 박 사장님이 배추나 소금 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제조한 음식을 판매하게 되면 판매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매출세액이라 합니다. 이때 공급받은 면세 대상 물품 가격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공제하는 금액을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활기찬 경제 포용성 강화 부분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 공익법인 관리는 주무관청과 국세청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무 공시, 외부 감사 범위를 확대해서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국세청과 다른 국가기관 간의 과세자료 공유를 더욱 활성화합니다. 이를 통해 과징금 부과 또 징수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축소하고 다만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에도 대규모 감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경제 활력을 위한 투자 외에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강화한 부분이군요. 공익법인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국세청의 과세 자료를 다른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조세 형평성이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 합리화 및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주요 개정 내용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합니다. 국세청의 납세자 보호관이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입회도 가능합니다. 또한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제도를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서 해당 과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 심판이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야 됐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서 권리구제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를 완화합니다. 연간 1,500만 원까지는 운행기록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비과세 종합저축 정비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네, 2019년 세법 개정안 두 분 사무관님들의 설명을 듣고 나니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길이 드디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국회 상정과 통과 등 앞으로 남은 일정들이 있으실 텐데요. 마무리까지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